말씀. 네, 다음 주는 후손입니다. 후손이라서 불교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시벽에 얼떠 보니까 도도 말고 들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그렇게 써보셨어요.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나쁘입니까? 말입니까? 도도 말고 들도 말고 국민들이여 깨어서 일어납시다. 도도 말고 들도 말고 10구석에 있어야 될 때는 문재인 일당들입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문재인은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리바이드 던스인가요? 정의는 강자 편이다. 강자의 이익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는 요즘 시대에는 문재인이 말하는 건 모두가 정의입니다. 문재인의 외에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입니다. 자기 맘대로 말을 하면 그것이고 정의이고 불법이 정의가 되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좀 전에 연설하신 분이 전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에게 대리 집단에게 총으로 맞아서 불살라지고 그러한 죽음을 만행을 우리가 목격하고도 문재인은 뻔뻔스럽게도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이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척이나 저 말이 소한 것이 북한 대륙군이 하루 24시간 26시간 만에 발견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무려 6시간 동안 바닷가에漂流하고 있는 것을 탈진된 상태에서 바로 건져내야 함에도 그냥 6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총으로 사살하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언론에서 여러쿵 다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저는 6시간 동안 이 괴뢰도망과 문재인 집단이 고의 무엇인가 작당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바닷가에서 신신된 표류하는 사람 하나의 생명을 건질 생각 없이 6시간 동안 놔뒀다가 총으로 사살하고 불을 지를 수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은 6시간 동안 북한과 어떠한 공작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벌어지지 아니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야 함에도 국민들이여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빨갱이 집단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자주 쓰던 용어가 있습니다. 시민 자위권 발동이라는 것. 여러분도 5.18 때 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최초의 발포가 누가 있느냐, 이런 거 왜 따지는지 아십니까? 자위권 발동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5.18을 파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당성이 취약하고 정의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하고 둔갑하려고 시민 자위권 발동이 과연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밝히려고 지금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 자위권 발동이 권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후구당탕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8조 정권 이 독재에 강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시민 자위권 발동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저들은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 자유권 발동으로 저들에게 항거해서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항상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 시대라고 봐도 지나칠 경우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키면은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또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또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상황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은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 3월 10일 그 시점서부터 오늘 2020년 9월 26일 지금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복기를 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망국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저지른 대한민국의 망국적인 악행, 가장 큰 악행이 국정원의 대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킨 것이 가장 큰 악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침투하는 이 북한 간첩들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을 해치러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 해제를 한 것이 또 가장 큰 악행입니다. 이외에도 탈원전이든지 숫자 등등 많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또 4.15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자유민주 체제를 집행하고 있는 나머지 하나 선거까지도 모두 붕괴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선도 양대 기둥으로 이 자유민주 체계를 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잡아두고 있는 그 두 개 기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가는 길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성형행 특급열차를 타고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변화가 돼가지고 어디를 못 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하나는 미국이 구해주는 방법 하나, 세 번째는 우리 국민 스스로 멀리에서 본기에서 단 대한민국 세력인 문재인을 끌어내는 방법 하나,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라는 듣지도 못하는 정당을 만들고 지금은 국민의 힘이라는 강령을 바꿔서 자유로운 부정선거에 기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아주 상당히 위험하고도 아주 나쁜 위장정당, 위장세력들입니다. 저는 남아있는 것은 그런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 아직도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힘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망가지려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실업자가 드러나고 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이랬을 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국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날 미국 대통령의 재선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귀에 들어온 그 연설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꿈을 꾸고 있는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작전을 발전해서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한척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남아있는 14개월 단연임기에다가 복귀시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의왕에 있는 설국수를 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국수교에서 모시고 서울시청에 오셔서 대국민 화영대회를 하는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여러 위장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길 엿속은 알아도 사람 흔질성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을 극우 세력이다, 필적 세력이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모두 밝혀지겠지만 반드시 사실과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또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를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당을 만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를 넣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전력할 때입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정당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내후년도의 대선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로 모두 다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청와대에 복귀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되지도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역사가 흘러가면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왜? 국회와 비리와 도전과 불법과 이렇게 판치고 또 우리가 판치면서 이 나라는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고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자존을 지키고 기계를 세운 국민으로서 높이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85 정권 척결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북한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쏟아져 펼쳐진 반인부정한 난해를 희망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아파트와 공유를 즐긴 반대한민국 세력 문재인 소위문마 문재인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국토본 사태 관련 성명서 존경하는 태극기 국민 여러분, 최근 국토본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걱정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과 국토본 카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바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주도권 싸움 등 이전 투구로 비치지 않을까 해서 주저하였으며 많은 태극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릴 것 같아 참고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가면 민경욱 전 의원의 의도적인 일방적 매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이 시점에서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공명총 부진련 등 부정선거 단체 및 국보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 조직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권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5월 여기에 부정선거 투쟁에 큰 역할을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보수 우파 핵심 시민 단체의 민경욱 전 의원을 참여시켜 국토본을 7월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과 민경욱 전 의원은 정체성 및 추구하는 지향점이 틀립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문재인 유적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 대한민국을 망국의 상황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자유로울 수 없는 20대 국회의원이며 탄핵 세력이 주류인 민통당 당협위원장이었지만 부정선거 단체의 추천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의 피를 뿌리겠다는 말을 신뢰하여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과 젊은 변호사들을 항상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게 하였으며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은 무대 안에서 서초동 부정선거 집회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지원하였으며 헌신적으로 집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2020년 5월 16일 서초동 대법원 집회에서 민경욱 전 의원을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 권국민운동본부 무대에 올림으로써 국토본을 기회 창립하게 되었으며 8.15 을지로 집회까지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함께하여 주신 주요 보수우파 단체장 위주로 구성된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은 지난 3개월간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하여 정체성과 지향점이 틀린 전과 보수우파 단체장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전행하는 것 등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이를 해결하려고 운영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을 가는 등 많은 대화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진지한 대화는 거의 한 기억이 없고 겉도는 대화만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시 특정 여성은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빈번하여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은 국토본 운영평가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위하여 정관상 총회에 인준된 운영위원만 참석하는 운영회의를 요청하였으나 민경욱 전 의원은 총회 인준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운영위원회를 2차례나 무력화시키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창립총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승인된 전관의 명문화된 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를 독려하고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고 국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의 20대 국회의원이었으며 현재 인천 연수구를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인의 자세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으며 이정현 의원을 좋아하고 황교안 전 대표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은 정치나 명예에 관심이 없는 분들로서 광화문 반국연대 탄핵 세력들과는 노선이 다른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 단체장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직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만이 만국 상황의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각오가 있는 순수 애국자들입니다. 탄핵 우려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복귀만이 법치 회복을 통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한기와 같이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과 민경욱 전 의원은 서로가 서 있는 위치와 입장이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8.15 광복절 집회 장소 문제, 민경욱 전 의원의 정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준비하였다는 오해를 줄 만한 소설 같은 글을 올린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사건, 광화문 반국연대 탄핵 세력들과 연대 문제, 8.15 을지로 집회 광고를 서건석 목사 단체와 같이 광고한 문제, 8.15 집회 시 국민미래 국리일수를 서건석 목사 단체가 주도한 문제, 8.15 을지로 집회 자원봉사자와 사무총장에 대한 모독 사건 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민경욱 전 의원은 모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인은 품위를 갖춘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의류를 하다 보니 아스팔트와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고 하고 구구 세력, 일각 세력, 태극기 세력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꿈이 있는 정치인이어서 20대 국회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였고 이 나라를 망국의 상황으로 만들었는가? 외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구 세력, 일각 세력, 태극기 세력,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임경욱 전 의원의 회계 문제 거론은 회계 부정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적인 거짓말로서 사실과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입니다. 임경욱 전 의원은 회계에 문제가 있고 회계를 보고하라는 수차례의 지시를 어겨 사무총장을 직무 정지시켰다라고 본인 페이스북과 국토본 카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 부정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적인 거짓말로서 사실과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입니다. 임경욱 전 의원이 2020년 5월 16일 서초동 대법원 집회 무대에 선 이후 7월 25일 12회 집회까지 들어간 모든 직간접 비용을 국권에서 회비와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심적인 부담과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임경욱 전 의원은 12회 집회까지 단위원 상품 부담하지 않았으며 매주 토요일만 되면 무대가 자동으로 차려지고 항상 집회 앞 순서에 장시간 연설하는 등 모든 것이 당연한 듯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회의 시 소요 비용,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본 계좌 개설은 2020년 7월 27일에 하였으며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8월 3일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본에서 지급한 집회 경비도 없었기에 회계를 거론할 거리도 없었으며 임경욱 전 의원이 회계에 대하여 지시하였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입니다. 오히려 국본이 차입하여 대납한 경비가 많았기에 국토본과 회계 정산이 시급한 건 국본이었으며 국토본에 들어간 자금을 정산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것은 임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8월 15일 집회를 을지로 해서 개최하기로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무총장을 직무정지시켰다 라고 하는 임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국토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임경욱 전 의원은 을지로에서 집회한다고 페이스북에 발표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한 달 전에 을지로 지역의 사무총장 명의로 선순위 집회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8.15가 다가오면서 차이나 바이러스 관계로 여기저기에서 집회 신고를 취소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찰의 집회 취소 요청에도 국토본의 을지로 집회를 위하여 끝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며 8월 13일에는 임경욱 전 의원으로부터 을지로 집회 장소 확보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도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무총장은 무대 미분양 시스템, 자원봉사 등 지원 시스템, 편의 서비스 등 을지로 집회의 성공을 위하여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집회 종료 후 마지막에는 집회 장소의 쓰레기 청소까지 모두 마치고 철수하였습니다. 임경욱 전 의원 국토본 상임대표 사임 관련 5월 8일 국토본 운영위원회에서 정체성과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며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상임대표의 독선적 국토본 운영 등으로 임경욱 국토본 상임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이 총회 인준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을 참여시켜 회의가 또다시 파행되었습니다.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 대표로 원로 상임고문 구명과 임경욱 전 의원은 5월 9일 국토본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임경욱 전 의원은 원로 상임고문에게 국토본을 가지고 갈 것인지 계좌를 가지고 갈 것인지 제안하였습니다.
상임고 문부는 국토본을 선택하였고 민경욱 전 의원이 요청한 필요 경비 660만 원은 다음날 민경욱 전 의원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회의체인 운영위원회를 무시한 민경욱 전 의원의 독선적인 국토본 운영. 국토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총회 인준 사안으로 부정선거 단체 및 핵심 보수 우파단체, 젊은 변호사 그룹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심의 시민단체 특성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니며 업무 추진력 등에서 탄력과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체 운영이 이루어지기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토본 운영위원회는 8.15 집회 장소 및 민경욱 전 의원이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참석권으로 상당 기간 시간만 허비하는 등 실속 없는 회의만 하였으며 7월 31일 사이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8.15 집회를 서초동에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날 대법원 집회에서 번복하였습니다. 당시 국본 내부에서는 광화문 집회와 을지로 집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문재인은 코로나로 국뽕 맞취하려고 하는데 제 발로 들어와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울고 싶은 놈뺨 때려 문재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꼴이 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8.15 집회를 을지로에서 개최한다는 전제하에 민 전 의원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8.15 건국절 행사를 알리는 신문 광고에 자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용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및 시내에서의 집회 상황과 연합 광고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광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사무총장은 8.13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화로 광고 집행을 말렸으나 민 의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8당과 하야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든 하야하든 관심이 없다는 서경석 목사가 관여하는 단체와 지난 8.14의 8.15 건국절 을지로 집회를 알리는 신문 광고를 같이 하였으며 동 단체의 일부 집회를 하게 하면서 국민 미래를 주도하게 하였습니다. 8.15 집회 시 민경욱 전 의원의 국토본 행사 지원 국본 자원봉사자분들과 사무총장에 대한 모독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민경욱 전 의원은 경솔한 큰 실수를 범하였으며 그 자리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행사장 내이고 많은 애국자분들이 응집된 상황이다 보니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나 임원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여 시정하였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운영위원 모르게 사무총장에 대하여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국토본에 참여시켰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사무총장이 지시를 어겼고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에 연연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며 회계에 문제가 있다.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국토본 사태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나 국토본 사태와 문제의 본질은 민경욱 전 의원 자신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회 정체성과 지향점이 다르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국토본이 민경욱 개인의 정치단체화 되는 문제가 국토본 사태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은 그동안 민경욱 전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
국토부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목적의 단체이지 정치단체가 아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물타기와 북한 전력이 있는 단체와 연대하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요원하기에 4.15 부정선거 하나로 선택과 집중하여 투쟁하자. 그러기에 전광훈 목사 주도의 8.15 건국절 광화문 집회에서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로 4.15 부정선거가 희석되기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참석하고자 하면 4.15 부정선거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자. 지금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4.15 부정선거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8.15 건국절 집회 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핵심이며 중요한 축인 가로세로 연구소와 같이 서초동 대법원에서 4.15 부정선거 주제 하나로 투쟁하자. 3. 국토본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독선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결정하자. 최근 9월 9일 민병욱 전 의원과 국토본의 발전 방향 논의에 참석하였던 원로 상임고 문부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민병욱 전 의원은 전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직무 정지시킨다는 홍보를 부정일사에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독선적인 행태는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피와 땀으로 만든 국토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며 민병욱 전 의원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오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5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쳐온 사람들로서 우리들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국토본을 기획하고 창립하여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기초를 가지고 초석을 쌓은 국토본 주요 운영위원은 현 국가적 상황이 백척간두에 있기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투쟁에 전력하여야 하며 국토본 문제로 발목이 잡히거나 이전부도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총의를 모아 국토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없는 선거와 정당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었기에 저희들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 박근혜 대통령 복귀 투쟁, 반국가 행위자인 문재인 구속 투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본 사무총장 민중홍 국토본 운영위원 및 사무총장 박성문 김광재 김철영 김태현 김희애 서양기 정동량 상기 내용과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이